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아까처럼 지어봤어요. 기본 함수를 비교 연산식과 같이 사용하는 이제 행단위 조건부사식 출제 유형이다. 기본 함수가 이렇게 지시가 되죠. 레프트 써라, 라이트 써라, 레프트 써라, 라이트 써라. 먼스 써라, 이어 써라. 이제 이어하고 먼스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if에서 나왔으면 뭐 그 조건부 서식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if 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왜 left가 필요한가? 이름이 2로 시작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2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2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이름의 성이 이시인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성이 이와 같은 이렇게 이인철, 이철 두 명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름의 일부가 같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이름이 이제 뭐로 끝나는 하면은 철로 끝나는 미, 원, 레, 호. 호로 끝나는 이렇게 할게요. 호로 끝나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일치하는 게 아니고 호만 일치해야 되는 그죠? 끝에 글자만.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 왜? 만능 문자를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 연산식이 만능 문자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이제 전기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전기 이렇게 네, 전기 전자공학, 전기공학 그렇게요. 학번이 2011로 끝나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랩트 라이트 미드 그 다음에 이어먼스 같은 뭐 입학연도 입학월이 3월인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입학연도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셀에 있는 값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셀에 있는 일부 값을 쓰는 경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기본 함수의 도움을 좀 받자. if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딴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B가 2 아스테리크 2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로 시작하는데 폴스가 나오죠. 다 폴스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능 문자 자체가 안 먹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true로 나옵니다. 진짜 애를 낳아서 별로 지으면 그죠? 어이가 없죠. 여하튼 비교 연산식에는 이렇게 만능 문자를 쓸 수 없다는 걸 좀 아시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글자가 2로 시작한다 이 말은 첫 글자가 2와 같다.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레프트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자, 이럴 때 이제 함수 마법사를 쓰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직접 타자를 쳐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하고 컨트롤 A 함수 마법사 써서 이인철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이렇게 하면 이제 2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끝난 거 아니고요. 같다 2 이렇게 하면 이제 true가 나온 거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F4를 하나 둘 세 번 여기는 상대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니까 조건부 서식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하는 거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컨트롤 C 한 다음에 ESC 입력하면 delete로 꼭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까지 온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B4를 찍고 F4 이제 3번 누르시면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죠.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제 함수 마법사가 안 먹으니까 직접 타자를 쳐야겠죠. 레프트 그 다음에 찍고 F4가 이제 절대참조부터 시작하니까 2번이라는 거 차이가 한 글자가 가로 닫고 2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예. 글꼴 굵게 빨간색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됐죠. 이게 이제 기본 함수하고 조합하는 이유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자, 두 번째는 또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만 설명하고 끝날게요. 예, 호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라이트 복사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니까 예, 자기들이 해보고 컨트롤 A 함수마법사 쓸 사람은 이렇게 쓰세요. 예, 한 글자가 호로 끝난다. 예, B 하나 둘 셋 F4 세 번 예, 이렇게 해서 갖다 호 이렇게 하면 적용을 컨트롤 C 하겠죠.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true 얘들이 다 호거든요. 이렇게 오 역시 컴퓨터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끔 저도 삽질을 하잖아요. 오동호 또 하네. 기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공이 전기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두 글자를 추출을 해야겠죠. 예, 맨날 한 글자가 아닙니다. 레프트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찍고 F4 하나 둘 세 번 예, 두 글자 한 글자 뽑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면 예, 전기 자꾸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많죠? 전기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학번이 2011로 끝나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나니까 라이트 써야겠죠. 예, 어디로부터? 학번으로부터 네 글자예요. 2021 끝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학번은 제대로 나왔어요. 2020이 같다 하고 예, 이렇게 2021로 하시면은 당연히 얘는 이제 안 갔죠. 2020이니까. 근데 채우기엔드를 해보면 같은 게 없어요. 뭐 2021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예, 미드라이트 레프트 함수의 특징이죠. 문자 추출 함수이기 때문에 추출된 결과가 얘가 문자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되니까 비교 연산식의 p 연산자는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문자, 얘는 숫자니까 이제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왼쪽을 조지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 제가 이 if 함수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문자를 숫자로 문자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if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래서 if의 미드라이트 레프트 나오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맞죠? 얘가 이제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고 F9를 누르면 값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 좀 전에는 이렇게 해서 블록을 누르고 F9를 누르면 큰 따옴표가 쳐지잖아요. 그 차이죠. 이제 문자화된 숫자냐. 이제. 예, 또 반대쪽은 이쪽을 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자화된 숫자를 if 함수가 아니고요. 수식 개론에서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 개론에 있는 강의를 보시고 if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여기가 이제 문자가 숫자가 문자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우리 기초가 무너져요. 숫자는 큰 따옴표를 안 하고 문자와 날짜와 시간에만 될 수 있으면 직접 값을 입력할 때 큰 따옴표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숫자인데도 왜 큰 따옴표 해야 돼요? 이제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건드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쪽을 좀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째 복사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숫자는 그냥 쓴다는 게 좀 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문자화된 숫자라서 왼쪽 정렬을 하거든요.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값의 변화가 없고, 산술 연산자의 p 연산자는 숫자가 올 수도 있지만 문자화된 숫자가 와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와도 계산이 되니까 이게 산술 연산식의 p 연산자의 문자화된 숫자가 와도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1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그죠? 네. 더하기가 또 서운하니까 0도 한번 해줘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빼기 0도 한번 해줘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번을 붙여도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곱하기 1과 똑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네. 이게 미드라이트 레프트만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얘는 지워야겠죠. 꼭. 네. 이렇게 하셔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F4 3번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서식은 굵고 빨간색 이렇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 true만 딱 적용됐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2021, 2021, 2021, 2021 이렇게. 물론 이제 실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임시라고 이렇게 하나를 써놓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라이트 하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쓸게요. 간단하니까.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숫자 형태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건에 참여시킬 수도 있는데 자격증이다 보니까 별도로 추가 입력하게 되면 이제 빵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학월이 3월인 그러면은 여기도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month를 쓰세요. 탭 컨트롤 A. 이게 날짜 잡으면 되잖아요. 3 나오죠. 끝난 거 아니고 갖다 3 이렇게요. 그리고 복사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3번을 해도 된다고 했죠. F4 하나, 둘, 3번 이렇게. 그리고 복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지우고. 문제마다 다 실어주기가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네, 여기도 굵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월만 척척척척척 나오죠. 물론 여기다 임시로 3월을 또 추출해서 해도 되지만 그건 이제 자격증하고는 잘못된 거니까. 네, 이어 함수를 써서 또 연도 추출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연습을. 이제 9번, 10번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2급에. 그래도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8번은 중요하니까 if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세요. 네, 라이트가 올 때 이건 잘못된 수식이다. 왜 잘못된 수식인가 아셔야겠죠. 그 이유는 P 연산자의 이렇게 P 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이게 뭐죠? 뭐에 대한 정의죠, 이게? 비교 연산식. 이거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식은 피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 숫자는 대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그죠? 조금만 줄이고, 얘도 조금만 줄이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 놓으세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쪽 왼쪽 편을 조지는 방법, 곱하기 2를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을 조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왼쪽을 곱하기 2를 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오른쪽을 조지는 방법이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 비강초인데 그럼 왜 이걸 강사님 가르치나요?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는 안 나오니까. 미드 라이트 레프트만 그렇습니다. 미드 라이트 레프트만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세요. 예.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기 수식 유형에서 한 번 더 가시면은 이제 요까지 아예 정리를 좀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함수를 사용한다. 예, 이렇게 했어요. 총점이 22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총점이 22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총점이라는 열이 없어요. 예, 앞에는 있었는데 제가 지웠거든요. 억지로. 그죠? 총점 평균.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을 통해서,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문제예요. 예. 없으면 울지 말고. 그래서 총점이 없는데, 총점이란 건 이제 합계죠. 합계를 만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요. 220 이상이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세요. 그렇죠.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 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국어를 찍고 F4 2번, 여기서 시작할 때는 2번, 수식 복사할 때는 3번, 하나 2번, 열고정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옆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아래로만 내려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굵게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서식 단추를 누르시고 가셔서 좀 굵게 빨간색, 글자색이에요. 굵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뭘 잘못했을까요? 규칙 관리. 기존에 서식이 남아 있었네. 규칙 삭제 일단 했고, 뭐 했을 때 아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220 이상인데 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교 연산식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산술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보다 연산 순위가 높기 때문에 굳이 가로를 안 해주셔도 얘들이 먼저 계산이 된다는 것만, 이걸 안 해준.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약식 계산을 보시면은 이제 220 이상 나오는 애들이죠.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썸 함수를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썸 이용하라고 하면 또 썸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행 취소했고요.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렇게 하면 이제 썸,
개인의 합계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잡아야겠죠. 이렇게. 그죠? 가로 닫고. 이제 여기서도 조심하실 게, 이 합범위, 옆으로 긴 합범위도 얘도 이제 움직여요. 좌우로 3칸씩 움직이겠죠. 왼쪽으로 3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래쪽으로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을 고정하는 혼합 참조 주소를 이렇게 써야 된다. F4 2번 누른 거고, 수식 복사할 때는 3번 하고 복사해야겠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범위를 같이 잡고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20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값이 근거가 되는 경우다. 총점이 220 이렇게요. 함수를 쓰라고 하면 써야 되겠죠. 서식 이번에는 빨간색 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굵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똑같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니까 평균은 이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연산순위가 우선순위가 곱하기 나누기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기 3 얼마 이상이에요? 80 이상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가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복사할 때는 F4 3번씩 F4 3번씩 이렇게. 근데 아마 요게 제가 알기로는 먹을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셀 주소만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true만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거는 제가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평균이 8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해라.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지우고 는 에버리지 썸 쓰듯이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국어용어 수학 됐어요. 그리고 그거 나갔다 80. 그리고 여기서 가기 전에 얘도 이제 이렇게 잡고 걸쳐서 잡아도 되고 정확하게 잡아도 되죠. 이렇게 해서 F4를 눌러주시면 3번 눌렀어요. 같이 범위를 이쁘게 안 잡아도 되니까 걸치기만 땡땡 전후로 걸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제 2번 쓰시면 되고, 절대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일반 수식은 이제 상대부터 시작하니까 3번 누른 거고요. 열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해서 가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쓰라고 하면 함수를 쓰고, 그냥 쓰라고 하면 그냥 써야겠죠. 일반 수식을 활용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없으면 이제 답이 2개가 나오니까 분명히 멘트가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답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